알트 시즌 인덱스는 아직 알트 시즌의 공식적인 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알트 시즌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약간 뭐랄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제가 표현을 했던 게 체감상으로는 알트 시즌으로 느껴진다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 진입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의 양상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0 중반에 자리하고 있던 알트 시즌 인덱스가 63으로 지금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연시 이 알트 시즌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에 전폭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너무나 아주 많이 궁금하고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TH트레이더 앨런, 이 알트 토탈 3 차트를 통해서, 월간 차트예요. 이 토탈 3라 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총을 이야기를 하죠. 토탈 3 차트를 딱 보니까, 월간 차트를 보니까 알트 시즌 시작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미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아저씨는 비트코인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곧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37% 증가할 때 라지캡은 16%, 미드 그리고 스몰캡은 10% 정도 상승했다. 미드 스몰캡이 비트코인 시총 증가율을 넘어설 때는 4월 밈코인 시즌이 유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만 해도 뭔가 훈훈한 느낌이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걸 이런 것만 봐도 느낄 수가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빵 하고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 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미키블 크립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급격한 하락은 12월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미넌스가 훅 하고 빠지면 알트들이 펑 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알트 시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도는 거잖아요. 먼저 비트코인이 빵 하고 움직이고, 이더리움이 이어서 펑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먼저 라지캡 움직이고 미들스몰 가면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건데, 요번에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먼저 확 하고 움직여 주고 나서 비트코인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동시다발적인 순환매 양상,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얼마 차이 안 나게끔 이렇게 돌아주니까 어떤 알트 시즌의 기본적인 양상이 기존 사이클과는, 이전 사이클들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점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테마별로도 움직임이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거의 그냥 잘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럴 때 이제 너무 이렇게 아주 스몰캡 위주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스몰캡들 막 팡팡 날라다닌다고 잘못 올라타셨다가 소액으로 재미삼아서 그런 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막 이렇게 막 빚내서 스몰캡 잘못 투자했다가는 인생 난이도가 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이 올수록 멘탈 잘 잡으셔야 되고,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도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뭘 하는 종목인지, 실체는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훈훈하다라는 거. 그리고 알트 진짜 잡 알트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는 애들, 이런 친구들 무리하시다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상장 폐지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갑자기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걸 또 폭등을 기대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크게 잘못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게 왕왕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지나치게 스몰캡을 접근하고자 할 때는 한 번씩 더 이렇게 상기를 해보시는 것도 멘탈을 잡고 사전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배틀론데 K33 리서치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이후에 볼러틸리티 쉐어스의 2배 레버리지 롱 ETF, 이더리움 ETF에 들어온 돈 보니까는 이더리움 물량이 27만 8,150개가 증가했다. 이 볼러틸리티 쉐어스는 CME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래요. 미결제 약정. 근데 이렇게 지금 증가한 거 뭔가 지금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겟의 라이언 리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유입과 현물 투자 수요는 4,000달러 돌파를 촉진할 것이다. 일간 이더리움 옵션의 내재 변동성은 안정적이고 최근 현물 축적 덕분에 이더리움이 3,600달러를 돌파했다. 이건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이더 BTC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 역시 호재성 신호다라고 긍정적으로 이 4,000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중기 목표는 변함없이 여전히 6,000달러다. 장기 목표는 10,000달러. 장기 목표라 하면 이제 이번 사이클 고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년 하반기까지 이더리움이 10,000달러를 터치를 하면서 10,000달러 시대 포문을 열게 될 것인가? 열게 될 수 있다. 장기 목표다. 이런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쉬크립토도 재밌는 얘기 합니다. 이더리움이 4,000달러에 도달하면 8억 3,500만 달러 규모가 이 숏 청산이 된다. 이 숏 스퀴즈가 다가오고 있다.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빵 하고 이제 밀어 올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시원하게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 너무 많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펑자오 아저씨가 재밌는 액션을 취했더라고요. 리플 소송 취하 가능성을 언급한 지안카를로의 방송을 리포스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트 짚어봤었죠. 리플 소송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SEC는 더 친화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지안카를로 아저씨의 폭스 비즈니스 가스파리노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 영상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이걸 리포스트 했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죠. 리플 소송은. 왜냐하면 SEC가 리플 소송을 만약에 취한다라고 하면 바이낸스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 소송, 바이낸스 소송, 리플 소송 이게 지금 약간 세트로 규제 우악스러움에 피해 세트, 3종 세트로 지금 바라볼 수 있어서 창펑자오아 씨가 또 이게 리포스트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창펑자오는 그래도 창펑자오다. 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되게 크다 보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액션 하나하나가 상당히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에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번 주에 연방법원의 딜러 등록 의무화 그리고 토네이도 캐시 제재 무효화 판결은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다. 규제 당국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걸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집에 가겠다라고 밝힌 갠슬러를 향해서 끝까지 한 방 더 매기고 있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SEC 이 새끼들은 법을 잘 따르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계속 까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멘트가 너무 재밌고 SEC의 어떤 변화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또 보여지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지금 리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타자로서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게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 현물 ETF이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헤다라 해시그래프 이런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려면 2025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달리 알트코인들은 CME 선물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덤 트리와 21쉐어스가 XRP 현물 ETF를 신청했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시장 조작과 수탁 문제 등 이 규제 준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장되기는 어렵다. SEC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라면 ETF 상품의 담보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2025년 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상반기 후반이나 하반기 초쯤, 그러니까 한 4, 5월에서 늦어도 9월, 10월 정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SEC 입장에서도 이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알트코인 현물 ETF의 적극적인 승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스탠스를 추진하는 SEC의 어떤 역할과 의미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질 끌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우려점, CM이 없는데 아직 이런 것들은 뭔가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 느낌으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률이 등장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럴 가능성은 거의 100% 수준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리플을 비롯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솔라나, 리플, 헤드라 해시그래프 이런 종목들은 다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또 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취임식 이후에 몇 달 정도 기본 정비를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인 결과물들은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아주 많이 재미있는 그런 이슈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지금 비트코인 투자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주총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매입과 관련해서 또 메이클 셀러가 주제 발표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이 3분 동안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투자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될 건데, 과연 마이클 셀러 아저씨 또 무슨 얘기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마이클 셀러가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게 오케이는 안 됐대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정말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경우에 주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측과 주주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소통이 시작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내년에 또다시 비슷한 안건이 추진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주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진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가 나와도 너무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비트코인은 이제 급등을 지금 대기하고 있고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딱 지금 비트코인 투자 안 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이게 또 어떤 이 파급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지,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비트코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반복한다. 강세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300일 넘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차트인데 500일의 어떤 강세 분런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또 약세장이 펼쳐지게 되고, 사실 이번에는 이 강세장의 고점이 어디가 될지도 궁금하지만, 이어질 역사의 반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약세장이 이어지는데, 그 약세장이 어떤 범위로 이어지게 될지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달러까지 찍고 50% 폭락해서 한 60% 폭락해서 95,000달러 정도까지 조정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가 고점이 되고 약세장의 저점이 어디가 될지, 그런 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 20만 달러까지 갔다가
9만 달러대로 약세장의 저점이 될지, 과연 비트코인은 정말 어떤 시대를 만들어내게 될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고, 또 기관들은 어느 정도, 특히 연기금, 구프펀드, 중동 오일머니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2025년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